처음 그날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을 한순간 잃은 듯 멈춰 섰다. 오래된 장판 냄새와 함께 들려온 건 어머니가 조용히 흘리던 숨소리였다. 평생 강인했던 그분이 의자 끝에 몸을 기대 앉아 작은 기침을 삼키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 또 마음 깊숙이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건 내가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었다. 왔니? 어머니는 늘 그렇듯 밝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흔들렸다. 나는 괜히 목이 메어 신발을 벗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어머니의 손등은 전보다 훨씬 얇아져 있었다. 시골집에 찬 바람을 오래 견뎌온 손인데도 어딘가 차갑고 메마른 기운이 스며 있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말끝이 자꾸 떨렸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머니는 가볍게 턱짓을 하며 웃어 보였지만 곧 기침이 길게 이어졌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고 둔한 것이 올라왔다. 나는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 삶을 얼마나 괜찮겠지라고 넘겨왔는지가 떠올라 부끄러웠다. 잠시 후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전기포트를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 사이로 어머니가 벽에 기대어 달력에 지나간 날짜들을 손가락으로 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어쩐지 마음을 울렸다. 마치 남은 시간들을 조심스레 세어보고 있는 사람 같아서. 어머니 병원은 다니고 계세요? 아휴, 무슨 병원이야. 그냥 좀 피곤한 거지. 그러나 눈길은 달력에 병원 표시가 없는 칸들 위에서 멈춰 있었다. 나는 따끈한 대추차를 컵에 담아 어머니 앞에 놓았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너는 요즘 어떠니? 집도 아이도 다 괜찮고. 어머니는 늘 그렇듯 내 걱정부터 하셨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쇠약한 모습인데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와. 우리 가족이 먼저 자리하고 있다는 게 가슴을 더 저릿하게 했다. 어머니 저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내가 조용히 말을 꺼내자 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아주 낮은 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요즘 숨이 좀 차. 밤에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잘 못 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망설이셨을까. 나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혼자 견뎠을까.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금세 젖어들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살며시 덮었다. 괜히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너도 바쁘잖아. 아이도 챙겨야 하고. 나는 그냥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지. 나는 그 말에서 오래된 어머니의 강함과 그 강함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느껴졌다.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시골집의 낡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소리가 어머니의 기침과 겹쳐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짐이 올라왔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나에게 해왔던 것처럼 나도 그분 곁에 있어야 한다고. 그날의 다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어둠 속에서 오래 빛나는 등불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나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어머니의 방을 먼저 살폈다. 밤새 기침이 잦아들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들끓어 조용히 문을 밀었다. 어머니는 베개 옆에 읽다 만 신문을 올려둔 채 편안한 듯 누워 계셨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숨소리가 고르고 깊지 못했다. 마치 얕은 물리를 간신히 건너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리듬이었다. 나는 마음이 또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심히 부르자 어머니는 눈을 묵직하게 뜨며 나를 바라보셨다. 응, 괜찮아. 자꾸 깨서 그렇지. 말은 그저 그렇다고 하지만 표정은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오늘 병원 가요.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가만히 나를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그러면 마음 쓰일까 봐 그랬는데. 그 말투엔 체념과 안도의 기운이 함께 실려 있었다. 마음 쓴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예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어머니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얼마나 오래 걸린 용기였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다. 겨울 햇살이 논밭 위로 흩어져 반짝였고 나뭇가지는 앙상하게 뻗어 있었다. 그 풍경 속에 어머니의 마음도 함께 비치는 듯했다. 너 어릴 때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내가 감기 심하게 걸려서 열을 못 내리던 날이 있었지. 나는 그 기억을 알고 있었다. 어린 내가 밤새 뒤척이던 날 어머니는 허리도 펴지 못한 자세로 내 이마에 수건을 계속 올려주셨다. 그때 울먹이며 속삭이던 말도 기억난다. 제발 이 아이만 낫게 해달라고. 그날 생각이 나더라.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계속 말했다. 그때도 이렇게 분주하게 병원 가는 길이었어. 근데 그땐 내가 운전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급했지.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제가 운전하는 사람인가 봐요. 어머니도 작게 웃었다. 그래 세월이 그렇게 돌더라. 그 말이 유난히 가슴을 건드렸다. 세월이 돌아왔다는 어머니의 말은 어느새 우리가 서로의 삶을 바꿔들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를 챙기던 그 손이 이제는 나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기대 살던 그 마음이 지금은 더 조심스레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대기실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다. 심장 소리가 귀에 가까이 들릴 만큼 두근거렸다. 어머니는 문 안에서 검사기구 소리와 의사의 지시를 차분히 따르고 계셨다.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아려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진료실 안에서 혼자 떨고 계셨을지 몰랐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 생각이 내 어깨를 더 무겁게 눌렀다. 검사가 모두 끝난 뒤 어머니는 조금 지친 얼굴로 나오셨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어깨를 잡아드렸다. 아이고, 별일 아니면 좋을 텐데. 어머니가 중얼거리자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별일이어도 괜찮아요. 이젠 혼자 아니니까요. 그 말을 하자 어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아주 깊은 신뢰가 섞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차 안에서 잠에 들었다. 오랜만에 본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마음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함을 숨기며 살아오셨을까. 나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그 조용한 희생들이 어머니의 기침 속에서, 숨소리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핸들을 잡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함께 짊어져야 한다. 어머니를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의 부담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한 사랑이라고. 그때 어머니가 잠결에 작게 속삭였다. 고맙다 늘.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손끝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대답 대신 마음을 실어.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나는 오래된 진료실 문 앞에서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내 손등을 쓰다듬고 계셨다. 어머니가 나를 달래는 건지 본인을 안심시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손길이 더없이 가늘고 따뜻해서 마음이 자꾸만 촉촉해졌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나는 숨을 삼키며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등을 펴고 자세를 고쳐 앉으셨다. 그게 작은 결의처럼 보여 더 가슴이 아렸다. 의사의 말은 조용했지만 선명했다.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연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최근 숨이 차고 피곤하셨다면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다. 지금 많이 심각한 건가요? 내가 어렵게 묻자 의사는 부드럽게 답했다. 잘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기엔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혼자 지내기엔 무리.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뚝 하고 박혔다. 어머니의 집, 그 오래된 시골집에서
혼자 맞아온 새벽들, 기침 소리, 약 타이밍을 헷갈리며 버티셨던 날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라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어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조금 무리했나 보네. 나는 답을 못했다. 목구멍이 너무 꽉 막혀서. 병원 밖 벤치에 잠시 앉아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는 손에 쥔 진료 카드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너무 놀랐지?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놀랐어요. 근데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눈길이 바닥에 마른 은행잎 사이를 헤매다가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너도 내 자리에서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에 깃든 외로움이 참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혼자 걷고 있었던 사람의 음성처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제가 시간을 만들면 돼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지켜오셨으니까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조금 크게 뜨셨다. 잠시 후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세월의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이제는 맡겨야 한다는 체념 같은 것이 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보셨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걱정과 안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기대야 한다는 마음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눈빛. 나는 그 표정을 보며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기대는 일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이제 조금 나눠 맡기겠다는 용기라는 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차문을 열기 전에 내 팔을 살짝 잡으셨다. 내가 너무 오래 혼자 버틴 것 같네. 작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는 안 버텨도 돼요. 어머니, 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고 그 말을 잠시 듣고 계셨다. 마치 그 말이 오랜 시간 비어있던 마음 한구석을 채워주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불을 낮춰두고 어머니 약을 정리했다. 하루에 몇 번, 시간은 언제, 식후인지 식전인지 어머니가 헷갈리지 않도록 작은 메모도 붙였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참 낯설다. 나는 웃었다. 저도 낯설어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둘 다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루는 나와 함께 이어질 것이다. 외로움도 불안도 혼자 맞는 새벽도 더는 없도록. 어머니의 약을 챙긴 그날 이후 나는 시골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다. 출근이 있는 날에도 새벽 일찍 들렀다가 도시로 향했고, 일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시간이 어머니 곁에서는 느리게 흐르며 나를 놓아주는 듯 했다. 아침마다 나는 부엌에서 간단한 죽을 끓였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손난로를 쥐고 조용히 바라보셨다. 그 눈길은 마치 오래전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책가방을 메고 나가는 나를 바라보던 것과 똑같았다. 걱정과 애정이 섞인 말없는 응원 같은 눈빛. 어머니, 오늘은 죽에 단호박 좀 넣었어요. 어제보다 부드러울 거예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내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나는 그 한마디에 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오전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동네 보건소에 갔다. 의사는 며칠간의 상태를 기록한 메모를 읽어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식습관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한결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 멀었나요? 그 질문에는 어머니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기대도 포기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마음. 아니에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나는 옆에서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내 손등을 두드리셨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어머니의 안도감이 담겨 있는 듯해 나 역시 마음이 놓였다. 보건소를 나오는 길, 어머니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내가 어릴 때 예방주사 맞으러 오던 곳이잖아. 나는 기억을 더듬어 눈을 크게 떴다. 맞다. 이 건물은 예전부터 그대로였다. 낡은 회색 벽, 겨울이면 항상 찬 바람이 스며들던 긴 폭도. 그때 내가 어찌나 울었는지 알아? 멀리서부터 내 목소리가 들렸어. 어머니는 말하며 피식 웃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 여기 있어요 하고 서둘러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밖으로 나와서 말하더라.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가 더 걱정 많으시네요 하고. 나는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 울컥했다. 그 시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었지만 어머니는 나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견디고 계셨던 거였다. 어머니도 힘드셨겠어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어머니는 시선을 돌린 채 천천히 답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아이가 아프면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거든.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차릴 때 어머니는 내 움직임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내가 날 챙겨주는 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한참 뒤 마치 마음속 깊이 묻어둔 말을 꺼내듯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깊이 아팠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혼자 견디며 살아오셨으면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지내셨을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딸이잖아요. 어머니가 제 어린 날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죠.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안도와 평온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드셨다. 기침도 덜했고 숨도 한결 편안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놀랐다. 어쩌면 내가 어머니를 걱정했던 시간보다 어머니가 나를 걱정해온 시간이 훨씬 길고 깊었겠다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의 시간은 어머니가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표정에는 조금씩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숨을 내쉴 때의 깊이나 걸음을 옮기는 폭폭이 조금은 더 안정돼 보였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나에게는 눈에 띄게 밝은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 아침 나는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겨울 끝자락 얼음이 풀리다 남긴 잔물기와 햇빛에 반짝이는 마른 흙 냄새가 은근히 퍼졌다. 어머니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듯 멈춰 서 있었다. 어머니, 추워요. 밖에 오래 있지 마세요. 내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괜찮아,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그 말투가 묘하게 허전해 보여 나는 자연스레 어머니 곁에 섰다. 무슨 생각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 아버지가 이 마당에서 고구마 말리던 게 문득 떠올라서. 그 말에 나는 가슴이 한번 크게 저렸다. 아버지가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흔적을 여전히 매일같이 곁에서 느끼고 있었다. 마당의 햇살에서도 마른 고구마 냄새에서도 그리고 바람이 닿는 방향에서도. 보고 싶으시죠? 내가 조용히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응, 세월이 지나도 그리움은 익숙해지질 않더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마음 한쪽이 뜨겁게 일렁이는 말이었다.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한평생 묵묵히 견뎌 온 사람의 목소리. 나는 조용히 어머니 팔꿈치를 잡고 안으로 모셨다. 어머니, 따뜻한 데서 이야기해요. 바람이 차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워. 나는 더 단단히 어머니의 팔을 받쳐주었다. 점심 무렵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반찬을 옮기며 나를 바라보았다. 요즘 너를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져. 그 말이 뜻밖이라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편해지셔요?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까 내가 뭔가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어머니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려왔다. 그동안 어머니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은 아마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해 또는 약해 보일까 두려워. 몇십 년을 가슴 속에만 담아뒀던 무게. 어머니 이제는 그냥 기대셔도 돼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나는 그 말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솔직해졌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큰 변화였기 때문이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작은 라디오를 켰다. 어릴 때 어머니가 늘 듣던 방송이 아직도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라디오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목소리 아직도 그대로네. 내 어릴 때 밥 해놓고 내 기다리며 들었는데. 그 말이 흐르는 순간 나는 한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떠올랐다. 학교에서 돌아와 신발을 벗던 어린 나, 부엌에서 들려오던 냄비 끓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 그 배경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나보다 먼저 나의 하루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머니, 그때 저는 그게 참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어머니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연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게 좋았어. 내가 돌아오는 소리 들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으니까. 그 말은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차오르다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그렇게 나를 반겨주셨고 나는 이제야 그 마음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약을 챙겨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을 닫기 전에 나를 보며 말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만 깊이 숙였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그날 나는 또 한 번 다짐했다. 어머니 곁을 지키는 일은 희생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어머니의 컨디션이 조금씩 좋아지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선명해서 무심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부엌에서 나는 작은 살림 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작은 냄비 앞에서 조심스레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저어내고 계셨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가 놀라며 다가가자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요 며칠 너무 고생했잖아. 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느렸고 가끔 허공을 더듬듯 멈칫거렸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어머니가 다시 어머니답게 움직이려고 애쓰고 있다는 흔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레 냄비를 받아들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하면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오래전 내게 밥을 먹이던 얼굴로 말했다. 내가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가 해주고 싶어. 아직은 너 밥 한 끼 차릴 힘은 있으니까. 그 말이 아주 부드럽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다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고 느끼는 일, 그것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자존심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어머니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이불을 털며 함께 마당을 살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이라 그런지 공기가 약간 풀리고 흙냄새가 미묘하게 따뜻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말했다. 요즘은 숨이 조금 덜 차. 나는 반가운 마음에 몸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많이 편해지셨어요?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랑 같이 지내니까 그런가. 밤에 덜 무섭고 새벽도 덜 길더라. 그 말은 아픈 몸이 아니라 혼자인 마음이 더 힘들었다는 묵직한 고백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옆모습이 유난히 가늘게 보였다. 세월이 앗아간 것들을
어머니는 조용히 안고 살아오셨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다. 점심 무렵 도시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상태를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들렸다. 나는 차분히 설명하며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던 어머니는 은근히 어린아이처럼 흐뭇한 얼굴을 지으셨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말했다. 아이들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근데 내가 이러다가 혹시라도 오래 아프면 너희한테 부담만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준 시간이 훨씬 더 길었는데요.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다가 살그머니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 고맙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제일 힘이 돼. 그 말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마음 같았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어머니는 방 안에서 옷장을 뒤적이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오셨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색이 바랜 사진이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하던 사진이야. 어머니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때는 참 모든 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 아이 키우는 것도 남편과 살아가는 것도 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지. 나는 조용히 사진을 받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해맑은 얼굴로 나를 안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금과는 너무 다른 젊고 건강한 모습. 어머니, 그때도 지금도 저는 행복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눈가를 살짝 눌렀다. 그래, 그 한마디면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이부자리를 고르시며 말했다. 요즘은 잠들기 전에 덜 걱정돼. 내일 눈을 뜨면 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한밤중에 방 안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깊고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어머니 이불 끝을 다독이며 말했다. 네, 어머니. 내일도 있고 그 다음도 있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누우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어머니가 안도하는 얼굴을 보는 일이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며칠 뒤 어머니의 숨소리는 눈에 띄게 안정되어 있었다. 기침도 훨씬 줄었고 밤마다 뒤척이던 시간도 한결 짧아졌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시간이 오래 가면 좋겠다. 이 평온이, 이 온기가 우리 둘 사이에 계속 머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조용히 가슴에 자리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방에서 천천히 나와 말했다. 오늘은 잠깐 밖에 나가보고 싶다. 그 말이 놀라움보다는 기쁨에 가까워. 나는 서둘러 겉옷을 챙겨드렸다. 집 앞 작은 시냇가까지 걷는 길은 몇 년 전만 해도 어머니가 매일 산책하던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고 또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숨 차면 바로 얘기하시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옆에 있으니 이상하게 안 힘들다. 그 말 한마디가 겨울 끝의 햇살처럼 은근하게 마음을 녹였다. 시냇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잔잔한 물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어머니는 작은 바위에 앉아 물결을 한참 바라보셨다. 그 모습이 유난히 평온해 보여. 나는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이 물가에서 참 많이 울었어.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시선을 물 위에 둔 채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내 아버지 일로 마음이 힘들 때도 그랬고 너 키우면서 막막할 때도 와서 울고 갔지. 근데 울고 나면 이상하게 살 힘이 나더라. 나는 어머니의 고백에 숨이 막혔다. 나는 이 시냇가를 그저 시골 풍경 중 하나로만 기억했는데 어머니에게는 삶을 버티게 한 조용한 법 같은 곳이었구나. 어머니,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자연스레 떨렸다. 그걸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졌겠니? 엄마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 힘들어도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게 돼. 그 말이 가슴에 깊숙이 내려앉았다.
평생을 괜찮은 척하며 나를 지키던 사람. 그 사람의 세월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며 말했다. 요즘은 너한테 마음을 조금씩 내놓게 된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부담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야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대는 법을 잊고 살았는지 아프도록 보여주는 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기대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주면 더 힘이 나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어머니의 눈가에 작은 물기 하나가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갑자기 나에게 묻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살다 보면 참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더라. 이렇게 숨 쉬는 게 편해지고 내가 옆에서 걸어주는 것도 그렇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분의 표정은 불안도 외로움도 아닌 아주 잔잔한 안도의 얼굴이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고맙다. 어머니의 말은 어느 기도보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이런 순간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게요. 우리 계속 이렇게 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약해졌지만 그 온기만큼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빨리 잠들었다. 숨도 고르고 표정도 편안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날 아침 나는 어머니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온기와 얕은 숨소리,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리는 부드러운 바람소리가 묘하게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문득 이 시간이 오래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일렁였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몸이 한결 가벼웁니다. 그 미소는 지난 겨울 내내 보지 못했던 참 오랜만의 햇살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끝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기운은 분명 전보다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저랑 조금 먼 데까지 걸어봐요.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천천히 마을 끝까지 걸어 나갔다. 봄 기운이 스며드는 길가에는 매화가 막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 신기하지.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꽃은 결국 다시 피어. 그 말은 어머니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옆에서 조용히 응답하듯 말했다. 어머니도 그래요. 다시 힘을 되찾고 있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촉촉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줄 줄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어머니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햇살이 그분의 눈가 주름에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말을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꺼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버텼어요. 제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살아가고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가 해준 사랑이 저를 붙잡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어머니 붙잡아 드릴 차례예요.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입술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한참 후 어머니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다. 그 말 들으니까 이제 더는 겁나지 않는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랫동안 돌지 않던 물길이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떤 유대가 더 단단하게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예전보다 차갑지 않고 예전처럼 강하지도 않았지만 그 손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기대는 손이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너랑 이렇게 걸으니까 다시 사라지는 것 같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도 계속 걸을 거예요. 어머니랑 어느 속도로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마치 이제 맡기겠다는 듯한 아주 부드러운 힘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숨도 고르고 표정도 편안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이 평온이 오래도록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때 어머니가 잠결에 작게 속삭였다. 고맙다, 참 고맙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어머니 옆에 있는 공기 속에서 그 감사의 마음을 함께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나를 키웠던 시간도 내가 어머니를 돌보는 지금의 시간도 모두 같은 사랑의 모양이라는 것을, 누구의 차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건네는 긴 사랑의 이어짐이라는 걸. 그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빛났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내일을 내가 함께 밝히겠다고.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던 날들처럼.